안녕하십니까. CNUBS 월간 뉴스 3월호로 찾아뵙게 된 아나운서 박채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신청 순번대기제를 정식 시행했습니다. 수강 정원이 초과된 교과목을 신청할 경우 정원 외 인원에게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정원 변동이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수강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5학년도 학예, 동계, 계절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됐습니다. 기존 수강 신청은 수강 정원이 마감될 경우 수강 신청창을 반복적으로 새로 고침해야 하는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강의 매매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으며 현재는 일부 교과목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확대 여부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종합체육시설 CNU 스포렉스가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스포렉스는 수영장과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종합공간으로 학내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체력 단련과 여가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네, 제가 직접 스포렉스를 이용하시는 학생분들께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가깝고 좋은 시설이라서 공강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렉스에는 수영 강좌가 있고요. 또 PT 센터에는 1:1 PT라든지 이 트레이닝 강좌들도 있고요. 또 필라테스 1:1 혹은 듀얼 강좌도 있고 요가 강좌도 있고 또 골프 강좌, 그리고 여기 이제 1층에 계룡 스포츠홀에서는 저희가 피클볼 그리고 배드민턴 이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건물을 완공했기 때문에 저희 충남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저희 학생들, 교직원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이용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월에는 평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며 3월부터는 평일 저녁 시간대와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을 넘어 교양 체육 수업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월 25일 오후 2시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에서 202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 석, 박사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그간의 학업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총장을 비롯한 학내외 인사와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1인 법인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탈세가 연이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인 법인과 탈세 기준에 관해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절세이며 어디부터 탈세로 분류되는 것일까요? 이달 밀물설물에서는 1인 법인과 세법 적용 원칙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위해 조함찬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먼저 1인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은 상법상의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아닌 비공식 용어입니다. 상법상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을 각각 주주와 사원이라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소유자가 경영자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1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프리랜서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1인 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개인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회사들은 거래할 때 회사의 명의로 거래합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이사가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거래의 주체는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책임은 모두 사람이 아닌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위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 내에서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격 덕분에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도 과감하게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인 회사를 설립하는 주된 이유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1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1인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가 이번 주제의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1인 법인 또한 다른 법적 주체들과 다르지 않게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또한 적용받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명의가 아닌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거래나 소득의 명칭,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든 실제로 누가 이익을 얻었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원칙은 명의신탁, 위장거래 등 형식만 이용한 절세와 탈세를 막고 조세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이를 1인 법인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법인을 주체로 각종 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득실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나 사원에게 돌아가는 경우 법인이 아닌 주주, 사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탈세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절세와 탈세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합법적인 절세와 탈세는 세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내는지 아니면 숨기고 속이는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절세가 합법적이려면 세법이 미리 정해둔 공제, 감면, 경비, 신고 기한 등을 정상적으로 활용해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격 증빙을 갖춘 비용 처리, 합법적인 증여, 가업 승계 설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의 합법적인 본점 이전 등이 전형적인 합법적 절세 행위로 분류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거래 구조와 자금 운용이 투명하며 세법이 예정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고의로 줄이거나 숨기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탈세로 분류됩니다. 현금 매출 누락,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 계산서와 가짜 비용 계상, 명의만 빌린 차명 계좌와 차명 부동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발시 가산세와 추징세는 물론 조세법 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합법적인 절차와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1인 법인의 탈세 논란과 유사한 사례들이 여럿 발생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한몫할 것 같은데요. 현행 제도에서 악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자체의 허점을 이용한 소위 페이퍼 컴퍼니도 제도적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인 법인은 대표가 곧 100% 주주인 경우가 많아 법인 계좌의 돈을 사실상 내 돈처럼 쓰기 쉽습니다. 이때 비용 처리 명목으로 차량, 여행, 가사비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줄이는 탈세가 되는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 견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제도적 허점입니다. 한편 실제 직원, 사무실, 설비 없이 명목상 법인만 세워 개인의 고소득을 법인 매출 법인세로 돌리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가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 즉 명의만 있는 급여는 인건비를 통해 과세 표준을 줄이면서도 적발 전까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탈세 수법이어서 1인 법인은 인사와 급여를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들기 쉽다는 것이 허점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의 정의부터 절세와 탈세의 경계,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과 제도적 한계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 구성에 큰 도움을 주신 조함찬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월간 CNUBS 3호로 밀물설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온은 평년인 11.6도에서 12.2도보다 높을 가능성이 50%로 전망됐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포근한 날이 많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예 소식입니다. 신인 보이그룹 오드웨이브 소속 6인조 그룹 데일리 디렉션과 제이팍이 설립한 레이블 모어비전 소속 4인조 롱샷이 최근 데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NCT 제노와 제미는 유닛 활동을 시작했으며 블랙핑크는 2월 말 완전체 컴백을 통해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JTBC가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올림픽이 다소 조용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설상 종목에서 최가운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1, 2차 시기에서는 점수를 얻지 못했으나 마지막 3차 시기에서 고난도 900도 회전 기술을 포함한 연기를 성공시키며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날씨와 연예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이민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PD가 운영하는 1일 빵투어라는 주제로 탐사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전에 일정표 한번 먼저 볼 텐데요. 저희 PD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빵투어 일정표입니다. 같이 보면 10시 성심당 롯데백화점, 11시 하래하래, 12시 몽심, 12시 반 빵한모금, 1시에 콜마르 브레드까지 저희 대전 대표 빵가게들이 다 모여있어요. 여길 다 도려면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빵택시로 이동해볼까요? 제가 차에 타서 일정표를 한번 다시 봤는데요. 약간 PD님의 취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차시루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이라고 써있는데 혹시 PD님 말차시루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저도 말차시루를 안 먹어봐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항상 줄 엄청 서 있어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빵집을 한번 볼까요? 여기 콜마르 브레드 보면은 끼리 바나나난이라는 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런 이름일까요? 이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맛있네요. 네, 오늘 빵 투어를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산빵을 바로 차 안에서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요즘 빵 투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지도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빵 투어 체험기를 마치며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탐사보도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